자동차 보험사는 최대한 손해배상을 안 해주려고 하거나 적게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소송을 하면은 손해배상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블로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얼마 전에 시청역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급발진 자체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급발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교통사고 나면은 손해배상을 책정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보통 이제 과실이 더 큰 쪽의 자동차 보험에서 손해배상을 먼저 해주게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사는 최대한 손해배상을 안 해주려고 하거나 적게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소송을 하면은 손해배상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쪽에서는 어지간해서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보험사에서 10명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잘 안 줘요. 그러면 여기서 소송해서 찾아가는 사람은 2~3명밖에 안 돼요. 7명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그게 이득이에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여러분들 많이 그런 말들이 있죠. 한방병원에 입원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더 오래 입원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한방병원에 가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치료비예요. 그리고 좀 더 입원을 오래 할 수는 있겠죠. 입원을 오래 할수록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치료비 자체는 여러분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합니다. 어디서 치료를 받든지 간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입원 기간이에요.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성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극적 손해. 내가 이 사고를 당함으로써 내 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나갔어요. 그게 적극적 손해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치료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내 주머니에서 직접 나갔진 않았지만은 내 주머니에 들어왔을 돈이 이 사고로 인해서 안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일실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정신적 손해, 다른 말로 위자료라고 하죠. 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정신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위자료를 받아야겠습니다 라는 게 정신적 손해입니다. 적극적 손해는 이 치료비 자체가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이 치료비 자체는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직접 지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치료비를 받는다고 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손해 줄 수 있는 돈이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다만 특히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치료비 영역입니다. 보험사랑 합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험금 청구를 못해요. 그래서 보험사랑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그래, 이 돈 받고 끝내자 이겁니다. 그래서 보험사 쪽에서는 이 합의금 자체를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은 향후 치료비라는 걸로 책정을 해요. 너가 앞으로 치료를 이만큼 받을 때 이만큼의 돈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돈을 먼저 줄 테니까 우리한테 이제 더 이상 청구하지 마.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치료비가 커지는 이유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치료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조금 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크게 다칠수록 그리고 오래 치료를 받을수록 적극적 손해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비를 많이 받으려고 인터넷에 보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MRI를 찍어라, CT를 찍어라, 이런 것들은 의료보험이 안 되면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여러분, 위자료, 교통사고 나면은 보통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보험사에서 책정한 기준으로는 교통사고에 따른 이 부상의 급수에 따라서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이 정도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우리 규정은 이러니까 당신한테 위자료로 20만원, 30만원 주겠다. 당신 이만큼 다쳤으니까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 소송을 가게 되면은 위자료는 기본 10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고의 정도, 사고의 상황, 그리고 부상의 정도 이런 거를 따져서 위자료는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자료 부분에서 좀 판사의 재량권이 많이 들어가요. 판사가 볼 때 이런 것들을 보니 당신은 이 정도 위자료가 적당한 것 같네요 라고 책정을 하게 돼요. 딱 정해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망사고. 사망했을 때는 1억으로 거의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 1억이 앞으로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높일 수도 있고, 어떤 판사가 볼 때는 이 정도 사고면 1억이 아니라 2억이지 1억 5천이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이 판결이 나고 있는 추세는 사망을 기준으로 1억의 위자료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가는 게 훨씬 더 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가 사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일실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일실수익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월급이에요. 내 노동에 따라서 받는 대가. 그래서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 일실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체 감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신체 감정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하는 것이 부상 정도 그리고 장애 정도 이런 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노동 능력 상실률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이 떨어지면은 몇 프로, 손가락이 떨어지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 능력 상실률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신체가 훼손돼 가지고 이 사람은 노동 능력을 이만큼 잃었습니다 라고 감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실수익이라는 건 내가 급여라 그랬죠.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 기간 동안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노동 능력 상실률이 100%예요. 100%. 입원 기간 동안은 내 급여를 100%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애가 남았다. 가장 많은 호소하는 게 디스크죠.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신체 감정을 했더니 노동 능력 상실률이 25%가 나왔어요. 그러면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한 이후에 나는 평생 동안 25%만큼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해도 25%만큼 노동 능력이 깎인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구하느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월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25% 청구합니다. 그럼 급여 인상률 이런 것도 계산을 해가지고 물가 인상률 이런 거 계산을 해서 내 앞으로 평생 소득의 25%가 내가 깎였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만큼을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사망사고면 당연히 100%죠.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나이가 젊어서 앞으로 일할 날이 많을수록 이 노동력 상실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정말로. 주부라던가 아니면 학생이라던가 해가지고 급여가 없는데 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이 노동능력 상실률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도시 노동 일용 근로자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매년 바뀌긴 하는데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125,777원 일당을 계산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한테 이걸 만약 청구한다 그럼 최저임금으로 평가를 해요. 8만원에서 한 10만원 사이에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노동능력 상실률이 나왔을 때는 소송을 가는 게 이득이에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내가 정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노동능력 상실률 어떻게 평가를 받죠? 못 받아요. 노동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80세 할아버지다 그러면은 일시수익 부분이 아예 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사고를 당하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는 이 월 급여를 가지고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갔을 때는 이 급여의 기준이 세전 급여 기준으로 책정을 해요. 근데 보험사랑 만약에 이렇게 합의를 보려고 한다 그럼 보험사는 세후 기준으로 배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뭐가 더 높겠어요, 여러분? 보험사랑 소송을 할 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버는 돈은 세금을 내고 나면은 세후 금액 아니냐, 세금 어차피 나라에 내는 건데 이걸 기준으로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이거는 법원에서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아요. 법리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이게 뭐 실제로 얻는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항상 이렇게 정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입원을 한 다음에 퇴원을 했어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보험사는 너의 노동능력 상실이 나왔는데 너 사실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가 받은 급여만큼은 이거는 빼고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가게 되면은 급여도 받고 배상액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 확립된 법리,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전부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신체 감정을 하면서 의료 감정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 감정을 하는 경우는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요. 미래에 발생할 치료비에서 내가 장애가 있으면은 뭐 보조기구도 써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리나 팔이 날아갔으면 의족이나 의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책정을 해서 감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 감정의 꽃은 간병비예요. 노동 능력 상실률이 클수록 간병인이 옆에서 평생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간병인의 비용 상당하죠. 이 간병은 죽을 때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간병료나 아니면 다른 말로는 개호비라고도 하는데, 간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죽을 때까지 간병인에게 줘야 될 월급, 간병비를 보험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죽을 때까지의 기준은 뭐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해 나오는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70대 후반 아니면 80대 초반까지로 책정이 됐을 텐데 이거 책정을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도 젊을수록 수억이 나옵니다. 내가 크게 다칠수록, 젊을 때 다칠수록 보험사한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큽니다. 근데 이 간병비를 보험사랑 합의를 보려고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가족 있잖아요. 너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뭐 결혼했으면 배우자가 있고, 이 사람이 간병을 해줘야 되는데 왜 간병비를 왜 청구하느냐? 우린 간병비를 못 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험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다시피 10명한테 그렇게 거절을 하면은 실제로 소송에서 받아가는 사람은 2-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험사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겁니다. 노동 능력 상실률에 따라서 위자료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을 했는데 25%가 노동 능력이 상실된다고 감정이 나왔다. 그러면 위자료도 이걸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사망이 100%, 1억이니까 25% 나왔으니까 너의 위자료는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돼서 소송을 해요. 그럼 소송은 보험사한테 하는 겁니다. 가해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험사가 이 가해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사한테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시불이 얼마가 나오든 보험사는 어쨌든 큰 회사기 때문에 뭐 합의를 하려고 하면 막 안 주려고는 하는데 대신에 판결이 나면 깔끔하게 줍니다. 항소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결국 판결이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면은 깔끔하게 줘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던 사고가 나듯 보험사한테 보험금을 청구할 일이 있으면은 내가 크게 다칠수록 그리고 젊을수록 소송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비용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려요. 뭐 보험사랑 이렇게 합의를 해서 잘 끝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크게 안 다쳤을 때, 사실 소송을 해도 크게 안 다쳐서 뭐 장애율도 안 나올 것 같고 이럴 때는 보험사랑 합의를 보면 어쨌든 시간이 빨리 끝나고 그리고 바로바로 주기는 하니까 뭐 그럴 때는 좀 더 추천을 할 수도 있는데 크게 다치면 사실 소송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